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법사위 예결소위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법원과 법제처, 헌법재판소, 공수처 예산은 합의 처리했고요. 이 없음을 확인하고 의결했고요. 감사원과 이 법무부, 특히 검찰청 관련된 예산도 대부분 다 합의 처리했지만 업무 추진비와 특활비, 특경비에 한해서만 합의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차관님, 수당과 경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수당과 경비에 대한 차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은 경비와 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국민들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통상적으로 수당이라 그러면은 뭐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뭐 각종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 될 거고요. 경비라 그러면은 그걸 저희가 법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 경비란 법적 용어가 없습니까? 뭐 저희 201목에서는 뭐 수용비 같이 뭐 출장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경비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검찰청법 제5조 검찰 근무규칙 제4조에 의해서 이 파견할 경우엔 한 달 이상의 파견의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장관께서 방금 또 질의 과정에서 다 직무대리에 대해서 승인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한 달 이상 직무대리로 소속 검찰청 외 타 지청에서 지검 또는 지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규모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총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이 파견돼 있죠 지금. 그럴 거면 그냥 인사권 행사하시지 그러셨어요. 법무부 장관은 이 법무행정에 대한 인사권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와서 불필요한 파견 인력은 줄이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신 걸로는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앙지검에 수원지검에 너무 많이 파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지금 수행한 사건들이 성격상 다른 사람이 와서 하기가 좀 어려운 물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봐줘야 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수하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유독 야당의 표적으로만 삼았다는 점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수사할 범위가 넓으면 여의도 관할인 남부지검, 중앙지검, 수원지검에 그냥 인사명령을 내리십시오. 계속 직무대리로 해서 기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에 검사 몇 명 있는지도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중앙지검, 수원지검에 몇 명이 검사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수부 검사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사부 검사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요청드렸고요.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감사 자료 요구로도 했습니다. 예, 중앙지검에 몇 명이 검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저희가 법사위에서 많이 다뤘던 얘기인데요. 검찰근무규칙에 대해서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 검사의 상호간 또 일반 공무원 상호간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규정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퇴정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정승환 검사에 대해서 해당 법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위는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 직무대리를 과도하게 지금 수십 건 행사하는 거 제가 다 여기서 일일이 검증하진 않겠습니다만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법관이 퇴정 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항의해서 검사들이 전체가 퇴장했다면 그건 법정 모독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공판검사 제도가 전문화되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목격할 수 없는 장면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공판검사 전문화돼 있잖아요. 예, 돼 있긴 합니다. 예. 공판부 검사, 형사부 검사, 특수부 검사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공판부 검사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저희들도 그렇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기재부 차관님. 자, 그래서 도대체 특활비 72억에서 80억으로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국내 여비, 출장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서 결산심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 의견으로 이 심사 의결을 했고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특경비도
575억에서 593억 이렇게 18억이나 증가했는지 이 법무부 전체 예산입니다. 특활비도 왜 8억이나 72억에서 80억으로 상향 조치했는지 결산도 없는데 결산심사 뭐 다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출 증빙이라든지 이 정산 영수증이라도 다 확인은 하셨나요? 아니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기밀을 요하는 활동과 그러니까 그 관련된 기밀은 부분이라서 최소 어느 부분에 그럼 마약 수사에 특활비 80억 중에 작년 72억 중에 얼마 썼습니까? 특경비 507억 중에서 마약 수사 어떻게 썼습니까? 뭐 법무부 90억 빼고잖아요. 검찰청과 관련된 특경비 507억이고 법무부 관련된 특경비는 제가 다 살렸습니다. 원안대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약 수사 몇 %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보감찰 예산 몇 %입니까? 출입국 관리는 몇 %입니까?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시냐고요. 507억이나. 아니 최소 500억 넘으면 예타도 하는데 국가재정법상 무슨 근거로 도대체 그렇게 증액을 막 팍팍 써주십니까? 결산 안 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그럼 특활비 특경비는? 그 특경비 특활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감사원과 지금 법무부가 특경비는 검찰에서 검사 30만 원, 수사관 20만 원 입금시켜줍니다. 감사원도 평균 36만 원씩 입금시켜줍니다.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특활비를 입금시켜주고 있어요. 심지어 특활비로 입금시켜준 내역 제가 확인하다 깜짝 놀란 게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2만 원 썼습니다. 2만 원. 2만 원 어떤 감사활동입니까? 5만 5천 원 어떤 활동입니까? 감사 대상자, 감사 제보를 받기 위해서 이 호텔에서 커피값 5만 5천 원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근거로 하신 거죠? 어떻게 업무용 택시비도 4억 5천이나 그렇게 편성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편성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업무용 택시비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노래방 출발, 마사지샵 출발 다 확인하셨어요? 정말 국민들이 보시면 이거 환장을 노르십니다. 이게 나라에 돈이 없다면서 특활비, 특경비는 다 증액해 줍니다. 심지어 결산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검사, 수사관, 감사원, 감사경비 다 월급처럼 이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입금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특활비를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그래놓고 10월 달에 부랴부랴 겨우겨우 정산 이제 시작합니다. 예산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 살림이 이렇게 됩니까? 법제처장님, 법제처 법령 해석 특정 업무 경비 관련된 해석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한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중에 특정 업무 경비는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면 특정한 직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주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경비이므로 그 명목과 실질 모두 경비에 해당하고 근로의 제공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법제처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비와 수당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기적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저희가 확인했더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부서에서의 실무도 다 그 지침에 맞추어서 그런 해석에 맞춰서 집행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수당같이 특경비 다 지급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법제처장님? 그러니까 아마 경비를 특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때그때마다 아마 그 지급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경비를 그러면은 그렇게 고무줄 나이롱처럼 마구 해당 기관장이 인건비 쪽으로 급여 쪽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그러면 그거는 법제처의 공식적 답변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구체적인 케이스에 관해서 묻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규범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될 것인데요. 계속해서 그 법무부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런 뭐 과거에 있어서 저 잘못됐던 부분은 많이 다 시정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개된 특활비, 특경비 내역을 보면 특활비도 특히 뭐 내역도 아닙니다. 뭐 지급 일자 정도 공개됐는데 무슨 크리스마스 이브 때, 12월 30일 월말에, 명절 때, 설날, 추석 이럴 때 그렇게 수사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야근 이 출퇴근 기록 다 제출하라고 해볼까요 한번? 검찰? 추석 설날 때 그렇게 다 수사하시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지역 다니면서 특활비 삭감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응원하십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지역 앞에 다 깎으면서 온누리 상품권 다 축소하면서 특활비 늘린다고 하니까 다 당연히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김영현 국방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제가 대정부 질의 때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8월 24일 날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이틀 지나서 골프 치셨던 거. 네. 그때 이제 장관께서는 안 치셨다고 하셨습니다. 뭐 후보자 신분이기도 하셨고요.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골프를 많이 치러 가셨어요? 그거는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경호처장 시절에 보고 받으셨겠죠. 국방부 장관일 때는 뭐 보고 안 네, 받으실 그렇습니다. 수도 있었지만 네. 그러면 8월 24일 날 이 갔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한성대 골프장 그거는 보고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경호처장 신분이자 국방부장 후보자셨잖아요. 네, 차장이 대리를 하고 있어서 아예 보고를 못 청문회하느라고 받으셨다는 거고요. 제가, 예, 보고를 9월 못 7일 남수원 골프장도 보고를 예. 못 받으셨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참 이 대통령께서 일정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호처장 지금 경호처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김성원 경호처 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일정은 뭐 당연히 경호처에서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호처에서 모르시는 일정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호처에서 모르는 일정은 없을 수. 대통령께서 요즘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10년째 8년째 뭐 안 치시다가 근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미리 예측하신 겁니까? 8월 말부터 9월 초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것만 최소 7건인데 사진까지 찍혔잖아요. 저도 사실 대통령 차량 번호 알아가서 어떻게 차량 관련돼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CCTV 다 뒤지고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어찌되었건 골프를 왜 이렇게 많이 치세요 요즘에? 아니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치셨잖아요.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그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뭐 8년 만에 치셨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위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뭐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확인된 것만 8월 24일 토요일, 8월 31일 토요일, 9월 7일 토요일, 9월 28일 토요일, 10월 10일 토요일, 11월 2일 토요일,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아주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 골프 치러 가셨나 그 봐요. 부분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확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라고 말씀 못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일정들. 근데 대통령께서 일정을 어떻게 이렇게 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권 여당과의 대표,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집권 여당 한동훈 대표와의 소통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9월 24일 화요일 날 독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빠서 집권 여당 대표와도 독대 요청도 못 하셨던 분이 10월 12일 토요일 날 태릉 골프장 가셨어요. 이거는 언론에 사진까지 찍히셨잖아요. 이건 부인하지 못하시죠? 10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위해서 골프 연습 치신 거 맞죠? 뭐 저도 언론을 그렇게 그리고 나서 10월 21일 토요일 대서야 유난 독대합니다. 한동훈 당대표와의 독대보다 골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 국정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호처 차장이 결정하신 거 아닐 테니까 제가 뭐 경호처 차장께 따질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도 지적했듯이 이 8월 24일 토요일은 이 부천 호텔 화재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골프 치러 가셨어요. 10월 10일 북한 도발로 매우 엄중한 시기였다. 이렇게 대통령실이나 이렇게 브리핑 하셨고 11일 금요일 저녁 8시쯤 북한 외무성이 중대 발표됐습니다. 무인기 논쟁도 있었고 북한이 12일에 추가로 오물풍선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님, 저희 그 당시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중에 잠시 정회하는 등 안보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정회됐고 또 미리 또 퇴장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다음날 대통령께서 버젓이 골프 치세요. 저희는 막 진짜 큰일이 났나 보다. 물론 이제 더 엄중한 안보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 장관께도 충분히 시간을 저희가 빼드리고 퇴장하시도록 했는데 대통령께서 여유 있게 느긋하게 골프 치러 가신다니까요. 장관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관께서는 10월 10일 토요일 날 출근하셨습니까? 10월 10일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물풍선 그때 11일 금요일 날 저희 군사법원 국정감사하고 다음 날입니다. 오물풍선하고 무인기 때문에 난리 났었던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입니다. 아마 업무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합참 총장들, 그러니까 합참 의장이나 참모총장님들도 다 시간 저희가 배려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 보면 차라리 걸리지나 말던가요. 조지호 경찰청장님, 태릉 골프장 이동할 때 노원경찰서에 교통신호체계 조정하라고 하셨나요 혹시? 대통령 동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동하는 구역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도 아시잖아요. 저한테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예. 관할로 다 됩니까?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모르시고 이 서울시경청장만 안다고요? 그 제가 본청장은 보고도 안 받나요? 그건 내용을? 본청장한테 보고되는 사안이 아니고 중요한 경우 행사는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시경청장이 보고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이라고 해서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말씀하셨죠. 시민 불편을 도외시할 수 없어서 해산을 명령했다고. 맞습니까? 시민 불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골프 치러 갈 때 유발되는 교통체증, 월릉 IC부터 태릉 입구역, 화랑대역 차량이 가장 많은 구간인데 여기 동부간선도로 다 막혀요. 강변북로까지. 그럼 시민 불편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교통으로 경호 기동하는 거는 완전 통제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량을 같이 흘려보냅니다. 그래도 차량 통제하잖아요. 교통신호 체계 다 하고요. 그거 지금 시민들이 자꾸 이 영상 찍어서 제보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특히 아크로비스타 사실 때 용산까지 오실 때 그 차량 통제 때문에 얼마나 8시부터 9시까지 그 구간을 아예 이용하지도 않았어요, 시민들이. 이거 다 점거 끝나면 다 공개될 사안 아닙니까? 지금 아직 다 쉬쉬하고 있겠죠. 무서우니까 압수수색 받을까 봐. 법원행정처장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소했던 사건 아시죠? 예. 대선 경선 직후부터 공무원이 될 자로 해석해서 기소해서 유죄해놨던 사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김선한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준 사건, 이팔성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뇌물수수하고 또 인사권에 개입한 부분 예. 판결 기억은 하실 겁니다. 언론 통해서도 보더라도. 예. 그러면 이 당시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해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당선되기 이전에 신분에 있다더라도 당선이나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공모 사전 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이 될 자로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정황이나 증거 등을 종합해서 하는 판단입니다. 이명박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 등이 그에 부합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입법부의 교섭단체 또 원내 1, 2당의 경선을 통과한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심지어 대통령이 당선된 자의 경우는 공무원이 되기 확실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상 공무원의 준하는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나 모두 다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에 따라서 또 정황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개별적인 사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2022년 5월 9일에 공관위가 자료 갖고 왔던데 김영선이 공천 주라. 그리고 5월 10일에 공천 발표가 났습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됐고요. 뭐 그것과 관계없이 당선인 신분입니다. 경선 직후도 아니고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이 곧 될 자가 이렇게 공천에 관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나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뭐 이미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500만 원씩 받았다. 500만 원이 교통비로 받을 돈은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판결할 때 500만 원 교통비로 판시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판결하실 때 500만 원을 교통비로 판결하십니까? 500만 원을 교통비로 판결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거기는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